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주는 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외국 재판의 강제집행 제1항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이하 확정 재판 등이라 한다. 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제2항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 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 집행판결 제1항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 하여야 한다. 제1호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제2호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제1항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 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제2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 가 내어주며 소송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제3항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제29조 집행문 제1항 집행문은 판결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제2항 집행문에는 이 정보는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집행문 부여 제1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 제2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승계집행문 제1항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제2항 제1항의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제1항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 하부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와 같다. 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준다. 제2항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3조 집행문 부여의 소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1항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제1항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준다. 제2항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6조 판결 원본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판결 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 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 구역에 미친다.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 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제39조 집행 개시의 요건 제1항 강제 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2항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의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집행 개시의 요건 제1항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제2항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 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 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41조 집행 개시의 요건 제1항 반대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 권한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제2항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가름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 권한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 교부 제1항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 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양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 집행관의 권한
제1항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고 제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2항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소 제1항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제3항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제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 이의소와 잠정처분 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제4항,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47조 이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1항 수소법원은 이의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 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제2항 판결 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8조 제3자 이의소 제1항 제3자가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제3항 강제 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 강제 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1호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제2호 강제 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제3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 서류. 제4호 집행할 판결이 있는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제5호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의 소위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 등본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 제6호 강제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 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 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 증서의 정본. 제50조 집행 처분의 취소 일시 유지. 제1항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 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집행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변제 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 정지의 제한. 제1항 제49조 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 기간은 2월로 한다. 제2항 제49조 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하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제1항 강제 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2항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 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특별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1항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제2항 강제 집행이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54조 군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 집행. 제1항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병영, 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 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제2항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제1항 외국에서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항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 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1호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제2호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제3호 확정된 지급명령. 제4호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제5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락 등 그 밖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7조 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제2호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제3호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제2항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진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제3항 청구에 관한 이의 주정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5항, 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제1항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준다. 제2항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3항 청구에 관한 이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제1항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2항 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